서울시가 이번에 전국 최초로 특정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을 금지하는 상당히 파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에 대한 건데요. 오늘은 이 결정 배경이랑 또 뭐 잠재적인 영향, 여러 시각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료를 딱 보니까 역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안전 문제예요. 그 킹란이라는 말 있잖아요. 고라니처럼 갑자기 피어나온다고. 아, 네네. 그런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사고나 불편 민원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2018년하고 비교하면 작년에 서울시 PM,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 부상자 수가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니까요. 10배요? 네, 시민 10명 중 거의 8명이 불편을 겪었다 이런 결과도 있고요. 네, 그 통계가 사실 이번 조치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불편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2021년에 한 3만 건 정도였던 관련 민원이 작년에는 18만 건을 넘겼다고 하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외면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렇죠. 18만 건이면 정말. 네, 게다가 지난 3월에 시외에서 이런 통행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조례가 바뀌었어요. 법적인 근거도 이제 마련이 된 거죠. 아, 그냥 민원 많다고 바로 금지 이게 아니었군요. 법적 근거 마련이 또 중요했네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왜 속도 좀 낮추는 시범 사업 같은 거 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근데 그게 큰 효과는 없었다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그 행안부에서 PM 업체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고 그랬는데 그게 말 그대로 협약 수준이었거든요.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한 것도 아니었고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효성에 좀 한계가 있었죠. 아하. 그리고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도 계속 나왔었고요. 아마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서 이번에는 통행 금지라는 좀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5월 16일부터 홍대 앞 레드로드라고 또 서초구 반포학원가 일부 구간에서 낮 시간에는 아예 전동 킥보드가 못 다니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요. 안내 표시판도 설치하고 경찰 단속도 한다고 하고요. 9월부터는 범칙금의 벌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상당히 강력한 조치네요. 그렇죠. 꽤 강력하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시각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보면 업계에서는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 아, 업계 입장에서는요? 네. 이런 규제가 전동 픽보드가 가진 라스트 마일 이동수단으로서의 장점, 이걸 너무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특히 그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주 이용층이 중고등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좀 지적하시면서요. 아, 학생들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금지부터 할 게 아니라 왜 사고가 나는지 원인을 좀 정확히 보고 또 금지 구역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리는 교육? 이런 게 먼저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체계적인 인프라 개선 얘기도 하시고요. 하긴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교육이나 인프라가 먼저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또 다른 걱정거리도 있다고요? 네, 이게 또 좀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지금 도로교통법상 PM,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동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요. 아, 그런 것들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닌가요? 네, 아닌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유사 이동장치 업체들만 반사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허허, 그렇군요. 이걸 좀 넓게 보면 사실 이건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기존의 법이나 제도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적응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결국은 시민들 안전하고 편의성, 이걸 높이자는 명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이동 수단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네요. 서울시의 이번 실험이 그 해답을 찾는데 어떤 실마리를 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주 이용자가 청소년이고 그래서 교육이 대안이라고 한다면 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이나 이용 문화를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떤 교육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점이죠. 그리고 또 특정 구역을 금지하는 게 혹시 이용자들을 그냥 규제가 덜한 다른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이동수단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